때로는 가장 큰 비명이 우리가 결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했던 것처럼 너를 무너뜨리게 두지 않을 거야. 조용히 있으면 멈출 줄 알았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울지 마세요. 제발. 누가 우리 손녀를 이렇게 만들었어? 애들이 놀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놀다가? 우리 애가 죽을 뻔했어요. 할머니가 실패하면 저는 죽을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할머니가 반드시 지켜줄게. 70살에 무슨 법 공부를 하신다고 그래요. 내 손녀 지키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이것은 침묵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LD 테레비의 이서진 기자입니다. 오늘의 코너, 사연을 읽다. 오늘은 박순자 할머니와 손녀 지은 양과 함께 그들이 겪은 기나긴 싸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할머니,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직도 그날 밤이 생각나요. 우리 지은이 핸드폰을 처음 봤던 그날,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떨어뜨렸어요. 지은 양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방송에 나오면 또 다른 상처가 될까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처럼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고 있을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혼자가 아니라고. 할머니, 처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언제 느끼셨나요? 사실 느낌은 있었어요. 애가 점점 말라가고 웃지도 않고 밥도 잘 안 먹고 그런데 그냥 사춘기련이 했죠. 바보같이 그날이 3월 14일이었다고요. 네, 그날 저녁 7시 23분 시계를 봤거든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 시간이에요. 지은 양, 할머니가 알기 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216일이요. 매일 일기에 썼어요. 오늘도 살아남았다고. 217일째 되는 날 할머니가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정확히 세었나요? 언제 끝날지 알고 싶었어요. 이 지옥이 언제 끝나는지. 100일이 지나면 끝날까? 200일이 지나면 끝날까? 그런데 끝이 없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동안 전혀 몰랐던 건가요? 알았어야 했는데 애가 화장실에서 너무 오래 있고 새벽에 자주 깨고 악몽에 시달리고 다 신호였는데 제가 놓쳤어요. 지은 양, 왜 말하지 않았나요? 할머니가 우는 걸 보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없이 저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제가 또 짐이 되면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을 했다니. 네,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어요. 어떻게 죽을지 유서도 썼다 지웠다 몇 번을 반복했어요. 근데 할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못했어요. 그날 3월 14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들려주실 수 있나요? 이서진 기자님, 그날 이야기는 아직도 너무 아파요. 하지만 들려드릴게요. 누군가는 알아야 하니까. 그럼 천천히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날부터 시작된 악몽을, 그리고 할머니가 어떻게 저를 지옥에서 꺼내주셨는지.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어요. 2024년 3월 14일, 화이트데이. 학교에서 애들이 서로 사탕이랑 초콜릿 주고받는 걸 봤어요. 저한테는 아무도 안 줬어요. 당연했죠. 저는 반에서 투명인간이니까. 점심시간에 혼자 밥 먹고 있는데 걔들이 왔어요. 야, 오늘 화이트데이잖아. 너도 뭐 좀 줘야지. 난 아무것도 안 받았는데. 그럼 네가 주기만 하면 되잖아. 돈 있지? 없어. 거짓말하지 마. 할머니가 용돈 줬잖아. 그때 한 애가 제 가방을 뒤졌어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갔어요. 이거면 되겠다. 고마워. 그 돈으로 제 앞에서 빵을 사 먹었어요. 맛있게 먹으면서 비웃었어요. 너희 할머니 불쌍하다. 손녀가 이 모양이니.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할머니를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눈물만 삼켰어요.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남은 1,000원으로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초코파이를 샀어요. 화이트데이니까 할머니한테라도 뭔가 드리고 싶었어요. 집에 들어갔을 때 할머니는 부엌에 계셨어요. 우리 지은이 왔구나. 오늘 김치찌개 끓였어. 할머니, 이거요. 뭐니, 이게? 화이트데이 선물이에요. 아이고, 우리 지은이가 이런 걸 다. 할머니는 지은이가 있는 게 선물인데. 그때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팠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상 그랬거든요. 장이 꼬이는 것 같은 통증이었어요. 화장실에 뛰어갔는데 핸드폰을 식탁에 두고 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365일 몸에서 떼지 않던 핸드폰을 어쩌면 무의식이었을까요? 제발 누군가 봐주세요. 라는 화장실에서 배를 붙잡고 있는데 이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한 개도 아니고 수십 개가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제발, 제발 할머니가 안 봤으면. 하지만 동시에 봐주셨으면. 이 모순된 마음. 10분쯤 지났을까요? 밖이 조용해졌어요. 무서웠어요. 이 고요함이 더 무서웠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할머니가 제 핸드폰을 들고 서 계셨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아니, 2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엄마 장례식 때. 지은아, 네, 할머니. 이게 뭐니?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냥 애들이랑 장난친 거예요. 이게 장난이야? 할머니가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지은이 죽이기, 방, 메시지가 99개 이상 와 있었어요. 오늘 왜 학교 안 죽고 왔냐? 너희 할머니도 곧 죽을 거야. 늙어서. 엄마 없는 것들은 다 쓰레기야. 내일 10만 원 준비 안 하면 진짜 죽는다. 할머니가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됐니? 이게 얼마나 된 거야? 잠깐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거짓말하지 마! 할머니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70년 인생에서 한 번도 소리 지르지 않던 할머니가 작년 8월부터요. 8월? 그럼 7개월? 네, 왜 말 안 했어? 왜? 할머니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죄송해요. 할머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 네가 뭘 잘못했다고? 제가 못나서 그래요. 제가 이상해서. 이상한 건 쟤들이야. 너는 아무 잘못 없어. 그날 밤 할머니는 한숨도 안 주무셨어요. 새벽 2시, 3시, 4시 계속 불이 켜져 있었어요. 살그머니 방문을 열어봤어요. 할머니는 식탁에 앉아 계셨어요. 제 핸드폰과 노트북을 번갈아 보면서 뭔가를 미친 듯이 적고 계셨어요. 가끔 훌쩍이는 소리, 코 풀리는 소리, 한숨 소리, 그리고 중얼거리는 소리. 우리 지은이가, 우리 아가가 이런 일을. 할머니 손이 떨려서 펜을 떨어뜨렸어요. 다시 줍고, 또 쓰고, 안경을 벗어서 눈물을 닦고, 다시 쓰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할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어요. 앉았구나. 할머니도요. 지은아. 할머니가 약속할게. 뭐려? 이 일 반드시 해결할게. 쟤들 절대 용서 안 해. 할머니, 그냥 놔둬요. 더 심해질 거예요. 아니야. 이미 충분히 심해. 더 이상 뭐가 심해져. 할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지은이 많이 힘들었지? 네, 이제는 할머니가 싸울게. 너는 그냥 있어. 다음 날 아침 7시에 할머니가 교복을 입으라고 했어요.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가야지. 도망가면 쟤들이 이긴 거야. 무서워요. 할머니가 같이 갈게. 학교 정문에서 할머니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든든하지? 할머니가 있잖아. 네. 교무실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들이 놀랐어요. 할머님,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담임
선생님을 만나야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할머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 지은이가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선생님이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이거 보세요. 할머니가 준비한 파일을 꺼냈어요. 두꺼운 파일 3개. 이게 다 뭡니까? 7개월 동안 우리 지은이가 당한 일들입니다. 카톡 내용, 날짜별 정리, 가해자 명단. 선생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런 일이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담임이 몰랐다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매일 보는데 몰랐어요? 우리 애가 점점 죽어가는데. 지은이가 평소에 조용해서... 조용한 게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일단 확인해보고... 확인은 무슨 확인이에요? 증거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절차가... 절차. 우리 애가 죽을 뻔했는데. 절차 타령이에요? 그때 옆반 선생님이 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소리가? 우리 반 학생이 학교 폭력을... 학교 폭력이요? 요즘 애들 별거 아닌 걸로 신고하던데. 별거 아니라고요? 할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 지은이 일기예요. 오늘도 죽고 싶었다. 할머니 미안해요. 먼저 가면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이게 별거 아니에요? 교무실이 조용해졌어요. 교장 선생님께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해. 학생들 불러주세요. 그건 좀... 뭐가 좀이에요? 우리 애는 7개월이에요. 7개월. 할머님,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이 돼요? 당신 손자였어도 진정하라고 했겠어요? 그때 교장이 들어왔어요. 무슨 소라냐? 학교 폭력 사건입니다. 또? 요즘 왜 이렇게 많아? 또라니요? 그동안도 있었는데 숨긴 거예요? 할머님,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은 당신들이 하세요. 애들 지키지도 못하면서. 일단 제 방으로 오시죠. 교장실은 크고 화려했어요. 상장들이 벽에 가득했어요. 최우수 학교, 폭력 없는 학교. 할머니가 그 상장을 보며 웃었어요. 씁쓸한 웃음. 폭력 없는 학교라. 이게 현실이에요. 할머님, 증거가 있다고 하셨죠? 네. 여기 다 있습니다. 할머니가 가방을 열었어요. 파일이 10개 넘게 나왔어요. 이걸 다? 밤새 정리했습니다. 페이지로는 500장 넘습니다. 교장 얼굴이 굳었어요. 이 정도면 심각하네요. 이제야 아시나요? 학폭위를 열어야겠습니다. 언제요? 절차상 2주 정도. 2주요? 그동안 우리 애는 또 당해요? 가해. 학생과 분리 조치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자리를 멀리 배치하고. 그게 다예요? 애가 죽을 뻔했는데. 할머님,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라고요? 할머니가 또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어제 병원 갔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게 오버예요? 학교가 안 도와주면 경찰 가겠습니다. 그건 학교 이미지가. 이미지가 중요해요. 애가 중요해요? 당연히 학생이 중요하죠. 그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일주일 안에 학폭위 열어주세요. 그건 불가능. 그럼 오늘 바로 경찰 갑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알리겠어요. 최우수 학교에서 7개월간 학교 폭력 방치. 이런 제목 어때요? 교장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협박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도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학교를 나오면서 할머니가 쓰러질 뻔했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요. 아니야. 할 일이 많아. 무슨 일이요? 싸울 준비. 학교는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할머니가 변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공부하는 거야. 무슨 공부요? 법, 공부. 우리를 지킬 무기를 찾는 거야. 할머니는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글씨가 작아서 얼굴을 바짝 대고 학교 폭력 예방법. 제2조. 정해. 중얼중얼 읽으면서 노트에 적었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어요. 할머니,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직접 읽어야 해. 내가 알아야 너를 지켜. 도서관에도 매일 갔어요. 법률 코너에서 책을 잔뜩 빌려왔어요. 사서 아주머니가 물었대요. 할머님, 법대 다니세요? 아니요. 손녀 지키려고 공부해요. 대단하시네요.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집에는 책이 쌓여갔어요. 밥상 위에도, 화장실에도, 밥 먹으면서도 책을 봤어요. 할머니, 밥이 코로 들어가요. 그러네. 그러면서도 계속 읽었어요. 어느 날 새벽, 할머니가 울고 계셨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이거 봐.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렇게 많은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 우리가 몰라서 당한 거구나. 할머니, 근데 이제 알았으니까 싸울 수 있어. 무료 법률 상담소도 찾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학교 폭력 피해자 할머니입니다. 무료 상담 받고 싶어요. 다음 날 상담소에 갔어요. 젊은 변호사가 우리를 맞았어요. 할머님, 혼자 이 자료를 다 준비하신 거예요? 네. 인터넷 보고, 책 보고, 정말 대단하세요. 변호사들도 이렇게 못해요. 우리 손녀 지켜야죠. 증거가 확실하니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정말요? 네. 다만 비용이 돈이 없어요. 연금 받아 겨우 사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습니다.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정말 무료예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한 제도예요. 할머니가 울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온라인 카페도 가입했어요. 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 모임. 할머니가 휴대폰으로 글을 쓰려니 너무 어려워했어요. 한 글자 쓰는데 1분씩 걸렸어요. 제가 대신 써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써야 해. 진심이 전달되려면. 안녕하세요. 70살 할머니입니다. 손녀가 학교 폭력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이 수십 개 달렸어요. 힘내세요, 할머님. 포기하지 마세요.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해요. 학교가 도와주지 않으면 다른 곳을 찾으세요. 할머니가 댓글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구나. 네. 할머니, 다들 싸우고 있구나. 어떤 분이 개인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기 아이도 같은 일을 당했대요. 3년 싸워서 이겼대요. 노하우를 다 알려주셨어요. 할머니가 그걸 다 노트에 적었어요. 노트가 10권이 됐어요. 학폭위 날짜가 잡혔어요. 3월 28일. 그런데 25일 밤 9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문 좀 열어요. 이야기 좀 해요. 누구신지 말씀하세요. 민지 엄마예요. 민지는 주동자 중 한 명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하세요. 우리 민지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요? 학폭위 취소해주세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 집이 어떤 집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이 동네에서 제일 큰 건물 주인이에요. 그래서요? 할머니 집 재계약 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녹음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부터 녹음했어요. 이것도 증거로 쓸 거예요.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네, 법대로 할 거예요. 좋아요. 우리도 변호사 쓸 거예요. 그러세요. 그 여자가 가고 나서 할머니가 주저앉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무서워.
지은아, 할머니도 무서워. 그럼 그만할까요? 아니야. 무서워도 해야 해. 너를 위해서. 다음 날 또 왔어요. 이번엔 4명이 함께 문을 쾅쾅 두드렸어요. 나와요. 이야기 좀 합시다. 경찰 부를 거예요. 불러요.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계속 그러면 정말 신고해요. 30분을 버텼어요. 결국 그들이 돌아갔어요. 할머니가 떨고 있었어요. 할머니, 괜찮아. 이것도 다 증거야. 27일 학폭이 하루 전날 또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엔 정장 차림의 남자들도 함께 누구세요? 변호사입니다. 합의하러 왔습니다. 합의는 없습니다.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필요 없어요. 1,0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2,000만 원, 아니라고요. 3,000만 원. 더 이상은 없습니다. 1억을 줘도 안 합니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고집이 아니라 정의예요. 정의, 웃기지 마세요. 뭐가 웃겨요? 가난한 사람이 무슨 정의예요? 가난해도 정의를 원할 권리는 있어요.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당신들이 할 거예요. 내일 봅시다. 그들이 간 후 할머니가 말했어요. 지은아, 이기든 지든 끝까지 가자. 네. 할머니, 무서워도 참자. 네. 할머니가 옳은 일을 하는 거니까. 그날 밤 우리는 같이 잤어요. 서로 꼭 붙어서. 할머니 심장 소리가 빨랐어요. 무서운 거 알았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3월 28일 학폭위 당일 아침 할머니가 말했어요. 학교 가기 전에 들를 곳이 있어. 어디요? 경찰서. 학폭위는 오후인데 믿을 수 없어. 학교를, 보험을 들어야 해. 경찰서는 생각보다 가까웠어요. 여성 청소년과로 갔어요. 학교 폭력 신고하러 왔습니다. 학교에 신고는 하셨나요? 했는데 제대로 안 해줘서 왔어요. 여성 경찰관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았어요. 어머, 할머님이 오셨네요. 네. 손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할머니가 또 울었어요. 아무도 안 도와줘서 정말 힘들었어요.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증거 있으신가요? 네. 여기 다 있어요. 할머니가 캐리어를 열었어요. 파일이 가득했어요. 이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네. 2주 동안 준비했어요. 잘하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경찰관이 파일을 하나씩 봤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학교 폭력 넘어서 형사 사건이에요. 공갈, 협박, 폭행, 명예훼손.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14세 이상이면 가능해요. 가해자들 나이가? 다 15살이에요. 그럼 처벌받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이 정도 증거면 확실해요. 그때 전화가 왔어요. 학교였어요. 학폭이 시작하는데 왜 안 오세요? 경찰서에 있어요. 경찰서요? 왜? 신고하러 왔어요. 그건 학폭 이후에. 순서가 중요한가요? 우리 애가 더 중요한데. 전화를 끊고 경찰관이 말했어요. 학교 가셔야죠. 네. 근데 무서워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정말요? 네. 이런 경우 경찰이 참관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육막 심판의 날,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이 와 있었어요. 가해 학생 3명과 부모들, 그들의 변호사 2명, 방관했던 아이들과 부모들, 회의실이 꽉 찼어요. 경찰관이 들어오자 다들 놀랐어요. 경찰이 왜? 참관하러 왔습니다. 이미 형사 신고되었습니다. 가해 부모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학폭위를 시작하겠습니다. 피해 학생 측 진술하세요.
할머니가 일어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우리 지은이는 7개월 동안 지옥을 살았습니다. 매일 죽고 싶다고 일기에 썼습니다. 제가 늦게 알아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증거 제출하세요. 우리 쪽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TV 화면에 영상이 나왔어요. 복도에서 둘러싸고 때리는 장면, 화장실에서 무릎 꿇린 장면, 돈 뺏는 장면,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부모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참아볼 수 없다는 듯이. 이게 다예요? 아니요. 500페이지 더 있습니다. 500페이지. 네. 카톡, 녹음, 사진, 영상, 일기, 진단서. 가해, 학생 측 반박하세요. 가해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일부 인정하나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어디가 과장됐죠? 아이들 표현이 거친 것일 뿐 의도는 의도요? 죽이기 방을 만든 게 의도가 없다고요? 그건 그냥 방 이름일 뿐. 그때 경찰관이 말했어요. 법적으로 그건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인데 14세 이상은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정말 전과자 만들 건가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는 게 당연하죠. 한 부모가 일어났어요. 우리 애는 그냥 구경만 했어요. 방관도 가해입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해요. 7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더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때 피해 학생인 제가 일어났어요.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러세요. 저는 매일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못 죽었어요. 할머니가 슬퍼할까봐. 할머니는 저 하나밖에 없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 저를 7개월 동안 괴롭혔어요. 재미있었니? 제가 우는 게 그렇게 즐거웠어?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뭐라고?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늦었지만 정말 후회해. 투표하겠습니다. 위원들이 투표했어요. 15분 후 결과가 나왔어요. 가해 학생 3명, 강제 전학, 방관 학생 7명, 사회봉사 100시간, 가해 학생 부모, 특별교육 40시간, 추가로 형사, 고발 권고. 이건 너무 과합니다. 재심 신청하겠습니다. 그건 권리입니다. 하지만 결정은 즉시 시행됩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복도에서 한 엄마가 다가왔어요. 만족하세요? 애들 인생 망쳤어요. 자기 자식이 남의 인생 망친 건 생각 안 하시나요? 우린 끝까지 갈 거예요. 저희도요. 끝까지 법대로 할 거예요. 5월 15일 형사재판 첫 공판. 법정은 엄숙했어요. 피고인석의 교복 여전히 어려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한 일은 어리지 않았어요.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었어요. 7개월간 지속적 괴롭힘, 금품 갈취 총 47만 원, 폭행 15회 이상, 협박 및 모욕 수백 회. 피고인들 인정합니까? 한 명이 일어났어요. 인정합니다.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정말 반성하나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피해자에게 할 말은? 지은아. 아니, 지은 양.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너의 고통을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어. 평생 후회하며 살게. 용서 안 해줘도 돼. 하지만 정말 미안해. 다른 피고인들도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할머니가 증인석에 섰어요. 제가 60년 전에도 학교 폭력을 당했어요. 그때는 말할 곳도 도와줄 사람도 없었어요.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그런데 제 손녀가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역사는 반복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싸웠습니다. 70살에 법 공부를 했어요. 매일 도서관에 갔어요. 무료 변호사를 찾아다녔어요. 왜 그랬냐고요? 내 손녀는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해서요. 상처 없이 당당하게 살았으면 해서요. 피고인들, 여러분도 언젠가 부모가 될 거예요. 그때 오늘을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 준 고통은 돌아옵니다. 반드시. 법정이 조용했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2주 후 선고하겠습니다. 5월 29일 선고일. 법정에 많은 사람이 왔어요. 기자들도 있었어요. 70세 할머니의 법정 투쟁이 화제가 됐거든요.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A,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C,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50시간. 추가로 피해자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할 것. 가해 부모들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1,500만 원이요? 정신적 피해, 치료비 등을 고려한 금액입니다. 또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시 처벌받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법원을 나오는데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할머님, 소감이 어떠세요?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늦었지만 이겼어요. 힘드셨죠? 네, 정말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지은이 얼굴 보면 할머니가 울었어요. 이 아이만은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다른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마세요. 법이 멀게 느껴져도 가까이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제구막 그 후의 이야기. 1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이사했어요. 작지만 깨끗한 집으로. 새 학교에서 새 출발. 처음엔 모든 게 무서웠어요.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하지만 달랐어요. 새 학교는 정말 달랐어요. 첫날 담임 선생님이 말했어요. 지은아, 우리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진짜였어요. 선생님들이 정말 신경 써주셨어요. 친구도 생겼어요. 처음엔 1명, 지금은 5명. 진짜 친구들. 날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할머니도 바뀌었어요. 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 모임에서 상담 봉사.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와주시는 일.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하시면서 경험 나누시는 할머니? 이제는 동네에서 유명 인사예요. 법할머니라고 불려요. 가해 학생들은 각자 다른 학교로 전학 갔어요. 한 명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내용. 자기도 상담받고 있다고.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겠다고. 용서는 아직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처가 다 아물면. 학교 성적도 올랐어요. 이제 공부가 재미있어요. 미래가 보이니까. 대학 가고 싶어요. 사회복지학과. 나처럼 아픈 사람들 돕고 싶어요. 할머니가 저를 도와준 것처럼.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에요.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어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해요. 오늘도 살아있구나. 할머니 곁에 있구나. 악몽은 가끔 꿔요. 하지만 이제 무섭지 않아요. 꿈이라는 걸 아니까. 깨면 할머니가 있다는 걸 아니까. 그 일이 있고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떠신가요? 좋아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행복해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할머니는 어떠세요? 건강해요. 더 건강해졌어요. 싸울 일이 있으니까 힘이 나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 돕는 재미로 살아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예요? 매일 밤이었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있을 때 내일 학교 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두려움이 가장 힘들었어요. 할머니는요? 지은이가 죽고 싶다고 쓴 일기를 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더 일찍 알았다면. 후회되는 건 없나요? 더 일찍 말했어야 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강한 분인지 몰랐어요.
혼자 견디려 한 게 바보 같았어요. 저는 후회 없어요. 늦었지만 싸웠고 이겼으니까. 지은이가 살아있으니까. 다른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말하세요. 제발 말하세요. 침묵은 독이에요. 나를 죽이는 독. 용기 내세요.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줄 거예요. 부모님들께는요? 아이들을 믿어주세요. 아이가 이상하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아이 편이 되어주세요. 무조건. 그게 아이를 살리는 길이에요. 학교 선생님들께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마세요. 조용한 아이, 혼자 있는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을 수 있어요. 제발 관심 가져주세요. 그리고 믿어주세요. 용기 내어 말하는 아이들을. 지은 양은 앞으로의 계획 있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영화 보고, 맛있는 거 먹고, 대학 가고, 연애도 하고, 평범한 게 얼마나 귀한지 이제 알아요. 할머니는요? 지은이가 시집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죠. 증손자도 봐야 하고, 그리고 계속 도울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게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니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해주세요. 학교 폭력은 범죄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철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범죄예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살아주세요. 제발 살아주세요. 지금은 지옥 같아도 끝이 있어요. 반드시. 저와 할머니가 증거예요. 희망을 놓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할머니, 마지막 말씀은? 70살에 법 공부했어요. 80살에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있다면. 할머님과 지은 양에게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소녀와 한 할머니가 침묵 대신 말하기를 선택하면서 지옥 같은 시간을 지나 다시 삶을 선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분명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 앞에서 피해자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때 지옥은 끝날 수 있다는 걸 박순자 할머니와 지은 양이 보여줬습니다. 화면 아래 안내된 번호와 기관들처럼 우리 곁에는 아직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도움의 손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불 속에서 울고 있을 또 다른 지은이들에게 전합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도 분명 누군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LD 텔레비전 이서진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제야 이 편지를 쓸 용기가 생겼어요. 그날 할머니가 제 핸드폰을 보고 우시던 모습.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할머니 눈물이 제 죄책감보다 더 아팠어요. 제가 할머니를 울렸구나. 죽고 싶을 만큼 미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어요. 드디어 누군가 알았구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할머니가 밤새 컴퓨터 하시는 거 봤어요. 손목에 파스 붙이고, 목에도 파스 붙이고, 안경 벗어서 눈 비비시고, 그래도 포기 안 하시는 모습.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겁쟁이라서. 제가 더 일찍 말했으면 할머니가 그렇게 고생 안 하셨을 텐데. 70살에 법 공부를 하시다니? 도서관에서 책 빌리시는 할머니? 무료 상담소 찾아다니시는 할머니? 경찰서에서 떨면서도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할머니? 법정에서 증언하시는 할머니? 다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할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제 편이어서.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정의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라고. 이제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할머니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 할머니, 사랑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요. 오래오래 제 곁에 있어주세요. 아직도, 앞으로도. 할머니가 필요해요. 할머니 손녀, 지은 올림. 우리 지은이에게. 지은아.
할머니도 편지 쓰면서 많이 울었어. 행복한 눈물이야.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웃어줘서. 사실 할머니도 무서웠어. 70살 먹은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법이라는 것도 모르는데, 돈도 없는데. 하지만 너를 보니까 힘이 났어. 내가 죽고 싶다고 쓴 일기. 그걸 본 순간 결심했어. 절대 지은이를 죽게 놔두지 않겠다고. 할머니가 대신 죽을지언정. 60년 전 할머니도 너처럼 괴롭힘을 당했어.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 도와주는 사람도, 믿어주는 사람도. 그냥 참았어. 평생을 그 상처 안고 살았어. 악몽도 꿨어. 50년이 지나도 꿨어. 그런데 내 손녀가 똑같은 일을 당하다니. 절대 안 돼. 역사는 반복되면 안 돼. 특히 아픈 역사는. 지은아, 넌 아무 잘못 없어. 잘못은 그 나쁜 애들이 한 거야. 죄책감 가지지 마. 오히려 대단한 거야. 7개월을 혼자 견딘 것. 그것도 용기야. 이제는 행복하게 살자.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옷도 입고, 친구들이랑 놀고, 연애도 하고. 그게 할머니 소원이야. 내가 평범하게 사는 것. 그게 가장 큰 행복이야. 기억해. 할머니는 항상 내 편이야. 뭐가 있어도 죽는 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사랑한다. 우리 지은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할머니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